저는 슬로우 카페 달팽이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미라고 하고요. 저는 머리라고 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케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는워크의 이상욱입니다. 인터뷰 콘텐츠를 또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상인의 시간이라는 인터뷰 콘텐츠 제목으로 정릉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혹은 뭐 힘드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정릉 시장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또 어떤 또 도움이 되고 힌트 같은 걸 좀 얻고 또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시장 상인분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신지 뭐 이런 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정릉시장에 위치한 시시밥이라는 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명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최 대표님부터. 네, 저는 슬로우 카페 달팽이라고 잘 알려진 7년 정도 됐죠? 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미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같이 시시밥 프로젝트를 슬로우 카페 달팽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로우 카페 달팽이 간판은 살아있고 저희 뭐 인스타도 다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사업자가 하나여야 되니까 시시밥 사업자로서 오늘 시시밥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보리상. 예, 저는 머리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거의 뭐 9년,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케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K2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운동경 외톨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일본어로 하면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로는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동네에서 셰어하우스도 갖고 있고 가게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일해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계속 한국에서도 그런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자립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완전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K2 좋습니다. 그럼 최 대표님께 슬로우 카페 달팽이를 운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다양한데 정말 간단하게 너무 다양한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간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제 좀 삶의 태도나 이런 걸 좀 정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슬로푸드라는 걸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좀 바꿔보고 실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게 저의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카페라는 공간을 해서 음료도 되게 불량식품 많잖아요. 안 좋은 식품들이. 좀 좋은 음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시시밥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매거진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여기 마을 활동도 하고, 뭐 그런 방식이 다양한 거지. 하는 일은 솔직히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안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제안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 그거를 다양한 형태로 막 사업을 펼쳐서 하고 계시는 활동가라고
그 활동가보다는 저는 실천가. 시시밥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려면 K2가 시시밥 직전에 하던 일, 그리고 최 대표님이 시시밥 직전에 하던 일 같은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리상은 직전에 예, 장사를 예. 했었죠 원래? 예, 그렇죠. 저는 일본에 있을 때도 그 음식점 했었고요. 예. 그때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때는 홍대 마포구에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음식점 했고요. 예. 그때 2년 정도 홍대에서 했다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홍대에서 계속 그 장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도움이 받으면서 네, 특히 네, 성북 문화재단이라던가 여기 네, 상인회라던가 그렇게 도움이 받으면서 전능 시장에 오게 됐어요. 네, 전에 와서 한 5년 정도 덤카페라는 덮밥집, 네, 일본식 일본식 덤블이라고 하고 네, 덤카페 가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 대표님은 달팽이 카페 2015년부터 네,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있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가지고 새로 이제 이거를 그냥 그때 1년 했어요. 딱 1년 했는데 이제 잘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고 재밌어서 가게가 3개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1년 안에. 근데 이제 다 3개가 순차적으로 2015년에 순차적으로 다른 이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거예요. 뭐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기는 다. 그래서 카페는 옮겨서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뭔가 지역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여가지고 조언을 좀 구했죠. 아는 분한테. 그래서 소개 받아서 여기 이제 네 시장사업단 그때 개울장 시장사업단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마을 보면서 시장까지 내려오면서 그냥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그냥 보러 오고 상황 들으러 오고 내가 여기에 오면 좋을까 뭐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그 느티나무를 발견하는 바람에 가게 옆에 있는 그냥 바로 여기로 정했어요. 그날. 되게 로맨틱하네요. 네, 내가 원래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로맨틱해요. 네, 그래서 상권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그런 개념도 없고 모르고 음. 그런 걸로 결정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 내가 좋아야지 일단 그 장소가 건물이 좋고 뭐가 좋아야지. 그래서 그 느티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껴안았어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좋다. 어쩜 이렇게 크냐 몇 살이냐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근데 그 옆에 가게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내놓지 않냐고 그랬더니. 돈카페가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진 건가요? 그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저희는 여기 쪽 주민들이 한테 그 사계 그리고 그 특히 뭐 대학생들이 네, 그 메인 고객 타겟으로 해서 네,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도 거의 수업은 안 하고 했었을 때는 진짜 매출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2020년도 한 4월에 전부터 네, 완전 갑자기 많이 시작했을 떨어져서 때.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영향 받았어요. 네. 아예 폐업을 결정을 하신. 그렇지는 않고요. 한 2월에 말에 정도부터 10월에 정도 3개월 정도 그냥 가게 쉬었어요. 월세만 내면서 네, 인건비도 내면서. 네, 근데 어떻게 뭐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하면서 그때 네,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재현미 대표님이랑 많이 상담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돈카페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때 최 대표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페는
손님이 좀 준 거는 느꼈어요. 이제 그때 그 뉴스에 따라서 되게 그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코로나 환자가 정릉에 나왔다? 이날은 한 명도 없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더 바글바글하고 막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 카페는 그냥 그러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들 다 미뤄지고 취소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상반기에 거의 그 다른 매출이 사실은 막 굉장히 좌우하는 게 큰데 거의 없었다고 해야 되나?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저는 또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싱글이니까 그냥 버는 대로 쓰고 좋은 일 하고 갖다 주고 막 퍼주고 막 이렇게 살다가 좀 당황을 했어요. 뭔가 이럴 때 좀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됐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카페 일을 오히려 네, 오히려 진짜 왜냐면 딴 일이 다 없어졌으니까 외부 나갈 일도 없으니까 마을에서 그게 이제 정리하자면 카페 말고도 다양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카페가 약간은 이제 뒷전인. 네, 주수입은 아니었어요. 주수입은 네, 아니었던. 그냥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이 또 이제 만나서 가게를 어떻게 보면 합친 거잖아요. 사업장을 합친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누가 먼저 뭐 찾아가고 뭐. 좀 안 그래도 저는 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돈카페 자리에. 돈카페에서 그 3개월 정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담하고 생각하면서 계획했었는데 그때 제 대표님이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거 되게 멋있고 저희 친구들도 저희 전원들도 그런 거 같이 하면 또 건강하게 저희도 같이 살고 있는 그 콘텐츠에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조금 더 건강하게 식사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매력이 있었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뭔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뭐 작년에 말해줘도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돈카페가 좀 어려워졌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고립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욕망이 생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마침 옆에 마침 정릉시장의 그 옆 동네 바로 옆에 그 도사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최 대표님이 설명을 좀. 그래서 이제 보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힘들어졌고 폐업을 하고 새롭게 어쨌든 이 음식업을 안 할 수는 없는 K2의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아이템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난 너무 좋죠. 좋은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 건 늘 꿈꾸던 일이니까 막상 컨설팅 해줘도 잘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하다가 이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저희 가게에서 처음에 하자고 말하기에는 규모가 좀 있는 아이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규모가 있는 거여서 그랬는데 이제 장소를 못 찾고 비용도 다 월세 뭐 다 비싸고 하니까 저도 그때 2.5단계여가지고 테이크아웃밖에 안 해서 카페를 한 달 반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좀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고 보리도 마음을 먹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같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떨까? 외식업은 이제 한 공간에 2개의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합쳐서 콜라보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의 가치를 조금 더 거기에 브랜드에 입히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제안을 했고 하게 된 거예요. 보리상내 그 돈카페라는 가게는 고립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가게였고 저는 이제 슬로푸드 여기는 너무 알리는 가게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가게다 보니 니즈가 되게 재밌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처럼 원하는 게 서로 맞아 떨어지셨는지. 그러면 지금 되게 우리가 두 사업장을 합치는데 되게 어려웠던 점은 혹시 없었나요? 보리상?
네, 저도 지금까지 그 여시업 쪽에서 많이 일했지만 저도 한식이라는 거는 많이 경험이 없었어요. 물론 관심도 있었고 뭐 집에서 뭐 해 먹고 그런 정도는 해왔는데 일본 사람이 한식 가게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바로 바로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믿음이 가게끔 저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아직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진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도 한국 사람이 다 이탈리아 요리하고 그쵸. 일본 요리하고 다 하고 있어도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일식집, 괜찮아요. 한국인 사장님 오히려- 일식집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요리 하면 되게 좋아하지. 예.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보리상은 시장에 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네, 이 저는 시장에 온 지 벌써 7년째죠. 7년? 네. 최 대표님은? 2015년부터니까 7년이에요? 6년이에요? 네, 7년 7년째. 차? 네, 7년 차예요. 비슷한? 예.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할 때 아, 예. 뭐 좀 이거는 장점인 것 같다 혹은 뭐 이건 단점인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시장에서 많이 도움이 받았다고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먼저 시장에 왔을 때 포장마차도 많이 했어요. 네, 포장마차 했을 때 또 상인분들이 그리고 특히 저는 시장 상인회에서 거기서 하면 좋겠다. 저희 갑자기 뭐 어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마차 한다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겠어요. 네, 그렇게 그 상인회 회장님이 상인회도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주차장에서 해도 된다, 다리 앞에서 해도 된다, 완전 메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 되게 고맙고요. 그러니까 진짜 환영해 주셨던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시장에 왔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많이 도움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 여러 시장 상인분들을 막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중요성 같은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인과 상인 사이의 관계. 보리상도 오자마자 막 물씬 느끼셨고 최 대표님은? 전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달라요. 오히려 우리는 난 그래 느꼈어. 그랬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근데 저는 저 성격도 그렇고 잘 모르고 직장 생활 하다가 장사랑 내가 장사 카페 주인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여기 사무실 겸 문화공간이고 막 약간 이런 좀 뭐랄까 나 스스로 그냥 취해 있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너무 현실 자각하고 있죠. 나는 그냥 그저 밥집 아줌마다 이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누가 좀 무시하면 싸우고 막 이랬어요. 보리상이랑 만나서 새로운 걸 했잖아요. 그 관계가 없었으면은 그쵸. 그거는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거고요. 처음에 나는 보리상이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 응. 왜냐면은 나도 저 다리 위에서 나도 우리 슬러푸드 농부들하고 뭐 팔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가지고 슬러푸드 먹자고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얘는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시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청년 세대가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한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어떤 고려해야 될 것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릉시장에서 무슨 카페냐. 게다가 이렇게 막 시장을 한 것 같이 보이는 좀 좋아 보이고 뭐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뭐 한옥 카페니까 정말 이런 게 그런 개인 카페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사실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템만 좋으면 찾아다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인기래. 이거 한번 팔아서 돈 벌어볼까? 이러면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데 나같이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알릴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저는 SNS 되게 잘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동네 사람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장소는 중요치 않아요. 좋습니다. 두 분한테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게 또 흘러갔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시집업 하면서 보리상도 꿈꾸는 세상이 있을 거고 최 대표님도 꿈꾸는 세상이 있으실 텐데 보리상은 또 먼 미래에 어떻게 되면 좋을지. 이 전능시장이라는 곳이는 누구나 오면 힘이 받고 이 시장에서 누구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이 하고 그 뭐 선택소가 있었대고 그런 일을 경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대고 상담소가 있어야 되고 원스톱으로 이 자립의 길이 찾을 수 있는 시장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리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게 제일 큰 일이고요. 아 진짜로요. 그거는 킹스메이커. 이거를 할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 저도 원래 이전부터 청년에 대한 이상한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시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와서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인터뷰 질문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럼 오늘 마무리 인사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를 네. 앞에 보고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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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